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천 아시안 게임 NOC 어시스턴트 온라인 교육 이번에 4강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조성식입니다. 4강은 저희가 이 수송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터라고 쓸 수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쓸 수 있는데 저희 수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단이 결국은 와서 여기서 어디서 자고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돌아다니고라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선수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지어진 일정한 정수의 건물에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라는 거를 두는 것에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가 하드웨어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비약적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혹은 갑자기 너무너무 그 서비스의 수준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 수송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차량과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들과 또 그 일정한 시간, 그 주기, 여러 가지 운영의 묘에 따라서 그 우리들의 그 소비자죠, 커스터머인 NOC 선수단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그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수단 입장에서 대회의 성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수송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송에 대해서 오늘 4강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저희가 이 수송의 권한에 따라서 차량의 그 어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T1, T2, T3, TA, TF, TM, TP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TF하고 TM, 즉 TF는 테크니컬 오피셜들을 위한 그 기술 임원들을 위한 차량 서비스고요. TM은 각종 미디어를 위한 차량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 NOC 어시스턴트들이 하는 직무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해놓은 것들, 즉 카테고리 T1, T3, TA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NOC 어시스턴트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좀 주의 깊게 알아야 되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 소송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뭐 양식이나 뭐 신청하는 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들에서는 조금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그 서비스로 인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자, 가만 보면 자, T1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T1 카테고리는 뭐 전용 차량을 1인이 이용을 하는 건데 트랜스포터 액세스에 보면 T1, T3가 같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T3는 T3, TA는 TA, TP. TP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뒷부분에서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송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T1입니다. T1은 뭐냐면 한 사람 앞에 차가 한 대가 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전용 차량 서비스가 T1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대회에서 다른 기타 VIP 외에 NOC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NOC 위원장, 사무총장, 그다음에 여기 이제 TD라 그래서 이제 기술 대표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NOC 서비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게, 저 NOC 서비스에서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인원 중에서 T1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전용 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셰프트 미션, 선수단장. 선수단장은 저희가 뒤에서 살펴볼 일정한 정수의 NOC 그 지정 차량, 할당 차량 플러스 한 대의 자기 차를 이제 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드라이버가 당연히 붙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들, 즉 대회 베뉴라고 불리는 경기장, 훈련장, 그 다음에 뭐 호텔, 공항 이런 곳들을 다 오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차들이고요. 그래서 선수 단장이 입국을 하면 9월 5일에서 10월 7일까지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의 운행 시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저희가 지금 그 운영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선수 단장이 그래도 뭐 혹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밤에 새벽에 차를 사용해야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저희가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회가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모든 돌발 상황이 이 아침 8시에서 밤 10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T1 서비스가 이렇게 제한이 된다고 하면 이 밤 10시에서 거꾸로 아침 8시까지의 시간에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느냐? 자,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T1 카테고리를 가지신 분들이 단순히 T1이 아니고 T3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T2. T2는 간단히 말씀드려 차 한 대를 2명이 나눠 쓰는 겁니다. 2명이 나눠 쓰는 사람들도 T3가 부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T3는 뭐냐 하면 차를 미리 예약을 해서 승용차를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T1 서비스의 기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왜 T3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T1이 운영되는 시간에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의 경우에 어떤 차량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 T1, 특히 선수단장이 T1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이용해야 되는 차량은 바로 T3 차량입니다. 그 부분은 T3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2는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서 탑니다. 두 분이서 나눠 쓰는 차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직접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런 그 소유가 NOC 어시스턴트들한테는 T2 차량을 별로 알고 지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앞에 나온 NOC의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또는 선수단장 중에서 OCA의 어떤 그 상임위원회 그 위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T2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 쓸 수 있는 T1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나눠 쓰는 T2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미루어 봤을 때 우리 NOC 어시스턴트 업무하고는 T2는 조금 거리가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문제의 T3입니다. 이거는 이제 OCA에서 일반적인 T3, 즉 주간에 8시에서 10시까지 T3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저희랑 큰 관련이 없는데 야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뒷장에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T3가 어느 경우에 사용되냐? T1 유저들이 밤 10시에서 아침 8시 사이에 차를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T3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단 그 전날, 하루 전날 오후 6시까지 지금은 신청을 하기 룰이 돼 있습니다. 이 룰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룰이 조금 변경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보내고 또 다른 차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밤이나 새벽 시간에 T3를 이용을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왕복 그 라운드 트립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님 퇴근하셔도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T3를 타고 새벽에 나가셨는데 이제 이 일을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차를 가져오신 분이 같이 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왜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트인데 보시면 OCA 패밀리 호텔, 즉 대회 이제 공식 호텔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선수단의 임원이나 선수들도 그렇지만 특히 선수 단장은 실질적으로 아시안 게임에 오시는 선수 단장 분들은 그 국가 NOC의 뭐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 바로 밑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일정 이상의 그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 선수단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선수촌에 묻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나 사무총장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헤드쿼터 호텔, HQ 호텔에 묵게 돼 있고 또 다른 NOC의 고위 인사들이 다른 등록 카테고리로 오면 그 외에 이제 저희의 패밀리 호텔에 묵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수 단장은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NOC에 NOC 어시스턴트가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뭐 6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본인이 그 자기 속한 배속된 NOC의 선수단장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 선수단장이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그 자기네 고국에서 온 좀 고위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호텔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텔의 위치에 대한 특히 5군데의 OCA 패밀리 호텔에 대한 위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수촌과 주경기장 위치도 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개의 OCA 그 패밀리 호텔 중에서 저희가 흔히 다른 행사가 치러지고 그렇게 하는 본부 호텔이 있습니다. 본부 호텔이 3개입니다. 본부 호텔이 자, 저희가 이제 하얏트 리젠시 인천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본부 호텔 겸 패밀리 호텔, 또 2개의 패밀리 호텔, 즉 4개의 나머지 패밀리 호텔은 다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요거는 아직 홈페이지가 이제 가동이 안 되거나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송도에 오면 68층짜리 그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이제 곧 오픈을 하게 되고 그 건물에서 일정 층을 빌려서 이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은 인천대 입구역 바로 인근에 위치가 돼 있고요. 송도 브릿지 호텔 역시 인천대 입구역 근처 2개 송도파크와 송도 브릿지 위치가 가깝습니다.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도 아직 문을 연 호텔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OCA 패밀리 호텔은 하얏트 리젠시 인천을 제외한 공항 바로 옆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텔이 송도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NOC들의 위원장 분들이나 사무총장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에 묵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변동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은 여기 송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선수촌까지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PPT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요. 또 강의 자료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거 어딨지만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저희가 구글맵에서 따온 건데 구글맵이든 뭐 애플에서 제공하는 맵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지형 지물을 잘 익혀놓는 것이 나중에 선수단을 인수해서 움직이는 이런 주경기장 행위 되든 아니면은 또 선수 단장을 수행해서 움직이게 되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그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있습니다. NOC Dedicated Vehicle, NOC 할당 차량, 뭐 지정 차량, 전용 차량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용 차량에 가까운 말이고요. 이거 뭐냐면 저기 보시면 NOC 팀 사이즈 몇 명? 자, 팀 사이즈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수의 전체 수 플러스 임원의 전체 수. 이 합친 겁니다. 선수 숫자만 갖고 세는 거 아닙니다. 선수와 임원은 합친 숫자를 기준으로 선수단 규모가 1명에서 50명일 경우에는 저희가 미니밴 승합차 하나를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게 승용차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NOC들 입장에서 승합차가 더 이 공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 1명에서 50명 규모의 선수단에는 미니밴을 한 대를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맥시멈 500명이 넘는 선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승용차 3대 그리고 승합차 4대를 제공을 할 건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수 단장은 T1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 차가 한 대가 있다. 즉 1명에서 50명인 선수단이 실제로 이
8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 8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운영할 수 있는 차는 요 한 대가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 선수단장 차량이 한 대가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오늘 이 수송 부분 강의의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500명이 넘어요.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뭐 어떤 순서로 저희가 얘기하든 간에 500명 무조건 넘습니다. 대략 100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 한중일은. 근데 7대? 7대 가지고 어떻게 다니지?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저희 카페에 이 삼강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아니 뭐 그러면 단체 종목 차량은 없는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이 7대 가지고 1000명 가까운 선수단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7대 플러스 선수단장 차량 한 대가 있지만 당연히 애개입니다. 그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7대 플러스 선수단장 차량 플러스 저희가 단체 종목에 대해서는 팀버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버스 서비스를 가지고도 안 되는 소요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레이트카드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NOC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강의의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버스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라이벌 앤 디파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NOC의 출도착 일정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6월 중순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NOC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제출이 아주 슬로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어라이벌 특히 중요하고요. 디파처는, 즉 인천을 떠나는 귀국하는 비행기표는 어차피 저희에게 정산을 해야 되고 본인들도 차량을 예약하고, 그렇죠? 여기 써 있지만 이 출국 시에는 최소한 이틀 전 저녁 6시까지는 우리가 내일 모레 출근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가 어레인지를 하고 정보가 잘 공유가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자, 도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작년에 실제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저희 에이션 인도어 마셔츠 게임에서는 예고 없이 공항에 나타나서 AD카드를 가지고 나 선수다냐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분들의 한국 입국 정보를 더 정확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T1, T2, T3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가 이런 비슷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요. 물론 아주 붐빌 때는 이분들도 셔틀버스를 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는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제공을 하고요. 지금 이 선수단장 입국 시에 환송을 NOC 어시스턴트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DRM이 있고 DRM이 끝나야 각 NOC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게 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발대로 선수단장 또는 DRM을 하기 위한 대리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은 AD카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DRM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과연 여러분들 NOC 어시스턴트를 내보내서 이 사람들을 환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침이 정해진 대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할 때는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 이런 구간들을 다니다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에어포트 이 트랜스포트라고 그러는데, 에어포츠죠. 여기 보세요. 2개입니다. 왜 2개냐? 인천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정기편이 김포에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통해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선수단장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정말 높은 VIP 중에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전용기를 가지고 김포로 오시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송부서에서 같이 고민할 문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경기장 및 훈련장 수송입니다. 기본은 셔틀입니다. 셔틀버스 서비스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시간이나 뭐 또는 빈도나 이런 측면에서 다소간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회나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셔틀버스를 최대한 레귤러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짜는 게 저희 조직위원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고요. 그리고 이 셔틀버스는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을 오간다. 자, 그런데 선수촌 어디? 제가 말씀드렸죠. 트랜스포트몰, 승하차장, 공공구역에 저기 제가 DRM을 하는 웰컴 센터가 있는 그 앞에 선수촌이 이렇게 있으면 남문 입구에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승하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팀 스포츠 말씀드렸습니다. 차를 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야구, 농구, 하키, 풋볼, 그러니까 축구, 핸드볼, 세팍타크로, 카바디, 럭비, 소프트볼, 배구, 수구, 크리켓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농구팀하고 여자 농구팀이 둘 다 오는데 그럼 차를 한 대를 주나요? 두 대를 주나요? 두 대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NOC 어시스턴트들을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지정에 대해서는 선수 단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차에 붙을 수가 없어요. 자, 500명 기준으로 저희가 500명 플러스 되는 선수단의 어시스턴트를 지금 약 16명, 뭐 여력이 되면 더 배치를 하겠지만 16명 정도를 배치를 하는 거를 기본 툴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500명 이상 선수단은 기본적으로 NOC 데디케이트 비클이 7대고 거기에 선수단장 차량이 있으니까 차가 기본적으로 8대죠. 근데 500명이 넘는 선수단은 거의 대부분 이 단체 종목을 다 참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남녀 크리켓이 벌써 2입니다. 세팍타크로 3, 여기 남녀 다 있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즉 500명 이상 선수단이 단체 종목에 다 참가를 하면 여러분들 NOC 어시스턴트는 16명 뿐인데 선수단의 전용 차량이 7대, 단체 종목 버스가 18대, 거기에 플러스 선수 단장의 전용 그 T1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차가 사람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업무는 차량하는 부서하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또 너무 매몰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차량 말고도 다른 임무가 굉장히 많이 주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팀버스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팀버스도 기본적인 방침은 이 훈련 일정이나 이런 것들, 경기 일정은 이제 저희가 통보를 해야겠지만 훈련 일정은 점점 세분화가 될 텐데, 특히 이제 단체 종목 중에서는 이제 팀 스포츠 드로우라 그래서 조추첨을 합니다. 8월 21일 날. 왜 8월 21일 날 하냐면 8월 15일 날 저희가 최종 엔트리, 그러니까 엔트리 바이 네임, 어떤 선수가 올 것이냐가 확정적으로 명단이 나오는 게 8월 15일인데 15일이 지나야지만 누가 오는지가 알고 어떤 팀이 확실하게 대회에 어떤 종목에 참가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21일 날 그 참가가 확정된 팀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추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추첨을 해야 최종 넘버가 나와야 이제 훈련장에 정확한 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NOC 서비스 센터에 위치한 스포츠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훈련 일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야지 팀버스라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팀버스 같은 경우도, 팀 스포츠 버스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오후 6시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그럼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교육 교재에다 저희가 명시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차량이 있고, 그리고 이 비정한 그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자, 축구 나갔잖아요. 예선 탈락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차를 안 줍니다. 탈락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축구단이 탈락을 했는데 뭐 우리가 팀버스를 가지고 쇼핑을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정중하게 No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 NOC와 또 저희 조직위가 양자 간에
그런 룰을 지켜줘야 신뢰가 가는 거고 또 신뢰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어떤 팀이 예선에서 탈락을 하면 더 이상 경기가 없으면 그 차는 이제 수송부의 관할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선수들도 다른 경기를 봅니다. 다른 경기를 보러 갈 수가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DSA 티켓이라 그래서 Different Sports Athletes 티켓이라 그래서 타 종목 선수들에 대해서 일부 무료 제공하는 선수 티켓이 있고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어차피 경기장으로 하는 셔틀버스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이 타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저희가 올림픽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올림픽은 뭐 미국에서 막 농구 같으면 드림팀이 출전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선수가 봐도 유명 선수가 봐도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많지만 굉장히 많지만 아시안게임은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막 몰리는 종목 있고 또 다른 선수들이 같은 운동선수라도 또 동경하는 선수가 있어서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선권은 부여가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셔틀버스 선수단이 타는 거 이런 것들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냐? 아까 제일 처음에 페이지에서 TA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들 말고 여기 임원들 말고 TA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NOC 어시스턴트. NOC 어시스턴트는 TA 권한이 있습니다. 왜 TA 권한이 있을까요? 단장이 우리 선수 누가 이런 종목에 출전을 하는데 같이 가라. 그러면 거기 선수는 선수를 위한 TA 버스를 타고 가고 여러분들은 대중교통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굉장히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의 NOC 어시스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TA 탑승 권한을 부여를 하고요. 또 T1을 이용하는 선수 단장이 동반을 요청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지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단장이 선택한 사람이 수행을 하는 것은 NOC 어시스턴트들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지금 뭐 뜨거운 감자입니다. 개폐식 수송에 대해서 NOC 어시스턴트들이 개폐식 수송을 조금 지원을 하는 역할 그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조직위원 안에서 논의 중이고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구체화가 됐을 때 저희가 다른 그 행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T1, T2, T3 다 안 됩니다. 개폐식은 한 곳으로 사람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그런 수송 서비스들이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폐식에 전용으로 움직이는 버스들을 가지고만 움직이셔야 되고 또 선수단도 그렇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한번 주지를 해주시고요. 이 퍼블릭 트랜스포트 이게 또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대회들 같은 경우는 이 용량이 무제한인 교통카드를 줘요. 그래가지고 대중교통을 뭐 버스든 뭐든 그러니까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다 이용을 하게 하는데요. 저희 인천 아시안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참 편리한 점이 이 교통카드가 있으면 뭐 이제 전국화도 다 된다고 하고 수도권 다 혼용이 당연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선수단에 주면 이게 비용의 산정이나 정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인천 1호선에 있는 무슨 역에서 타고 사실 의정부를 가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 비용을 산정하고 또 뭐 각종 다른 그 대중교통 지하철의 운영 주체, 버스의 운영 주체들끼리 여러 가지 그걸 정산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되 일정 금액이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누구한테 지불하느냐? 선수단, 선수와 임원. 그러니까 선수와 임원 그리고 이 임원에는 선수 단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줍니다. 뭐 무슨 뭐 NOC 위원장, 사무총장 이런 건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P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제공의 편의가 있고 두 번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교통 수단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같이 커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무슨 단체 종목 차 18개, 무슨 버스 18대에 NOC 전용 차량만 가지고 우리가 다니겠느냐. 힘들죠. 그런데 저희가 이 흙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땅 파서 저희가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겁니다. 돈입니다. 돈. 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는 NOC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NOC들이 뭐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TV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NOC들이 주문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NOC 레이트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레이트 카드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한 장에 가격, 뭐가 제공됨, 뭐를 렌탈할 수 있음, 어떤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레이트 카드라는 옛날에는 과거에 종이 시스템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산 시스템을 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NOC들이 어떤 그 재화나 용역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요가 있을 때 그것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일종의 렌탈 시스템 프로그램 스킴 이게 바로 NOC 레이트 카드고 그래서 저희 NOC 레이트 카드 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라인으로 부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각 NOC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차량이라든가 뭐 각종 권한을 구매를 할 수 있고 렌탈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선수단장의 T1 그 다음에 NOC 전용 차량, NOC 데디케이트 비클 그 다음에 팀버스 외에 NOC에 따라서는 자기네가 돈을 내고 추가로 임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뭐 일본, 사우디, 카타르 이런 식으로 선수단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이제 좀 높은 계층의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이 NOC 레이트 카드를 이용해서 차량을 렌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차량들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차를 내려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권한이 보장되는 차량인데 저희가 렌탈하는 차량들은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쉽지가 않냐면 제가 밑에 여기 VAB이라는 요 약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Vehicle Access and Parking Permit입니다. 자, 어떤 차량이 앞에 말씀드린 차량 외에 어떤 차량이 선수촌에 가서 선수촌이 아니라 경기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또 저 경기장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차량 접근 및 주차 권한이 있는데 그 증입니다. 이 증서가 있는데 이번 대회는 저희가 그 컴플리먼트리라 그래서 그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그 웹 차량 주차 및 차량 접근 및 주차 권한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렌탈을 해도 렌탈 차량에 굉장히 제약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웹만 따로 팝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아니 무슨 주차증이 이렇게 비싸라고 할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가 웹을 지금 NOC 레이트 카드 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NOC 입장에서는 NOC 전용 차량이 있고 NOC 전용 차량이나 선수단장 차량이나 팀버스에 각자 신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비해서 이런 렌탈 차량들은 원래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막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차량의 수요가 조금 줄여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회에서. 근데 저희는 이 렌탈 차량이 차를 가지고 가도 될 데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렌탈 차량보다는 저희가 제공하는 NOC 전용 차량들과 같은 차량에 대한 더 높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송 관련 부서랑 그 차량을 사용하는 절차를 조금이라도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웹이 얼마냐 이거 공짜로 안 주냐라고 NOC들이 물어볼 때 이번에는 무료 제공 웹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마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저와 같은 조직위 직원들한테 물어서 먼저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차량하고 수송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송에 대한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4강 하고 5강에서 간단하게 경기장들을 알아본 다음에 6강에서는 더 나가기 전에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 선수촌이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보강할 것, 세부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6강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4강, 5강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송이 안 맞아서 뭐가 빵꾸가 나면 그 책임이 기본적으로 수송부서 또는 다른 그 관계자의 책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같이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레인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동반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어떨 때는 불합리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많은 질문과 요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희 에너지 서비스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확인한 질문에 보면 한 분께서 이런 각종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게스트 패스라든가 양식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식을 확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NOC들이 작성을 해야 될 양식들을 확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그 확정되는 양식이 저희한테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아마 언제 제가 온라인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6월 28일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6월 28일에 저희가 현장 그러니까 직무 교육을 하는데 6월 28일 직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후에는 이제 소양 교육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 소양 교육은 의전 통역 요원들하고 경기 기획부에 있는 경기 관련 통역 요원들로 다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6월 28일 오전에는 저희 NOC 서비스 통역 전문 자원봉사자들 교육이 있고 그 교육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6월 28일 교육은 오전에 2시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무 교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다 준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8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기 힘든 대회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나 그거를 대처하는 팁이나 그런 좀 그 실감나는 정보들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셔틀버스의 운행 정보라든가 경기장의 정확한 위치가 그려진 지도라든가 그 각 경기장에 대한 대중교통의 안내라든가 그 외 각종 양식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7월 초중순에 직무교육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를 해드릴 겁니다. 그 이메일이나 또 카페나 통해서 해드릴 거고 그거와 관련된 하드카피 책자를 현장 교육을 저희가 나가게 되면 그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그런 사항들, 미확정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거를 해 나가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강, 그 다음에 5강 하고 6강 정도의 시점에서 또는 6강 이전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온 다양한 질문이나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전의 강의에서 저희가 커버를 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NOC 어시스턴트, NOC 통역 전문 자원봉사자 온라인 교육 4강은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5강에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뭐 대회를 위해서 알아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단장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여러분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경기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주의점이라든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